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의 수질 검사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추가 암 환자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 전북에 최고 147mm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주택 8채와 상가 1채, 도로 6곳이 물에 잠긴 것은 물론 신호등과 가로등이 낙뢰 피해를 입었고 전기가 끊긴 곳도 많았습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쇄 방침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폐교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 최대 미술 축제인 나우아트 페스티벌이 개막됐습니다. 전북미술의 현 주소를 살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쇄 방침을 공식적으로 처음 언급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연말에 서남대를 폐교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학교 회생의 기회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구성원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조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서남대 폐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요구와 학교 폐쇄 계고를 서남대에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19일까지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과 행정 예고,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에 학교 폐쇄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2번이나 감사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학사나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대학으로서의 좀 기능이 지금 현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좀 보는 거잖아요.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에 대한 법인 해산 명령도 함께 추진됩니다. 서남대가 폐쇄되면 학생들은 내년에 인근 대학의 동일 유사학과로 편입됩니다. 관심이 높았던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정될 예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학교 회생에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던 서남대 구성원들은 큰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사학비리를 정말 척결시키려고 하는 건가? 사학비리를 저지른 주체는 이용한데 대려 학생들이랄지 교직원한테 그걸 갖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니까 좀 개탄스럽죠. 정치권은 한남대가 서남대 인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폐쇄 절차 진행 중이라도 인수 계획서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교육부가 계고 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서남대 인수를 희망하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정성화 제안서를 받아서 적극 검토하고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수시 모집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학교가 폐쇄될 수 있음을 감안해 지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집단으로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의 수질 검사에서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더구나 추가로 암 환자가 또 발생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6월 익산 장전마을 지하수와 소리지, 인근 비료공장 집수조 등 6곳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마을 지하수에서는 크리세닌, 비료공장 집수조에서는 피렌 등 환경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물질은 다핵 방향조 화물로 독성이 있는 데다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물질은 연료가 불완전 연소될 때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입니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같은 계열의 물질이다 보니 국립환경과학원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암 발생 같은 문제는 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그때 의견이었어요. 최근에는 주민 1명이 추가로 암에 걸린 데다 함께 건강검진을 받은 주민 9명도 이상 소견으로 2차 검진을 앞두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검진 추가로 받아야 하실 분들이 지금 한 60여 분 됩니다. 암이라는 그 판명이 자꾸 나오니까 지금 그분들도 건강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고. 이런 가운데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비료 공장이 재가동을 위해 보수 공사에 들어간 상태여서 주민 반발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밤새 이어진 천둥 번개에 어제 잠 못 이루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기 공급이 끊기고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등 낙뢰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나금동 기자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만큼 붉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하늘에선 쉴 새 없이 천둥과 번개가 내리칩니다. 전기 공급이 끊기고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등 낙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막 하늘이 뻥 막 뚫리는 듯이 소리가 엄청 이변이더라고요. TV는 뭐가 스파크가 탁 터지더라고요. 한 10만 원 넘게 고쳤어요. 인터넷과 전화 고장 신고가 줄을 이으면서 수리기사는 온종일 쉴 틈이 없습니다. 번개치고 하면은 이제 낙뢰를 맞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모뎀이라든지 그런 게 다 정전이 돼야 기계가 나가고. 어제 밤부터 해서 거의 대략 한 45건 정도 인터넷이랑 전화가 접수가 돼 있어요. 어제부터 내린 비는 고창 147, 김제진봉 114, 전주 79mm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컸는데 김제에는 시간당 8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고창과 전주에선 주택과 상가 8채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일부 도로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농부들은 1년 농사를 망칠까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어제 9시에서 한 10시경 천둥 번개가 몰아쳐가지고 비는 한 100mm 이상 온 것 같고요. 예, 배추를 갈아놓으려고 노타리를 쳤는데 그 노타리 친 것이 완전히 그냥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건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우리나라 상공에 있던 수증기가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비구름이 수직으로 14km까지 강하게 발달했는데요. 노령산맥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6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렸습니다. 주말과 휴일은 대체로 맑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전라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곳이 많다며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이 시작되면서 프로축구가 3주 동안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현대 선수들이 후원의 집에서 1일 종업원으로 활동하며 팬 서비스를 펼쳤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현대 후원의 집인 한 음식점. 로페즈 선수가 음식을 갖고 나오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삼겹살도 손님 불판에 척척 올리며 1일 종업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손님들과 사진을 찍고 옷에 사인을 내주는 건 기본 서비스입니다. 또 다른 후원의 집에서는 한규원과 이승기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뒤 열심히 반찬을 나르고 생일을 맞은 손님에게는 케이크로 깜짝 이벤트도 펼칩니다. 꼬마 팬들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앞에서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가게에서 보니까 좋아요. 그라운드 위만 달리던 선수들 역시 새로운 경험입니다. 이런 식으로 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좀 좋고, 또 서빙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해봐가지고 색다르고. 그라운드에서 보답한다는 마음이 더더욱 많이 생긴 것 같고요. 정말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와주신 분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 후원의 집은 전북과 서울, 전남 등 전국에 모두 200여 곳. 전북은 앞으로도 후원의 집을 통해 지속적인 팬 서비스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야사 복원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 뒤 이 사업에 뛰어든 자치단체가 많아서 중복 투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가야사 복원에 전북과 대구, 경북, 경남, 전남 등 5개 광역단체는 물론 20여 군데 시군까지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복원에 나서면 사업 중복은 물론 예산 낭비와 문화재 훼손이 우려돼 도와 시군의 조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전북 최대 미술축제 나우아트 페스티벌이 시작됐습니다. 27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전북 미술의 오늘을 보여줍니다. 문화가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익살스런 표정으로 그림 속 물고기를 낚아채려는 남자. 작품의 제목은 망상입니다.
정화람은 빛바랜 사진처럼 의도적으로 물감을 번지게 하거나 지우는 방식으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의 초상을 담아냈습니다. 전북 최대 규모의 미술축제 나우아트 페스티벌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공예 등 27명의 작가들이 각각의 부스를 만들어 관객들을 맞이합니다. 작가가 작업하는 과정도 보여주기도 하고 반연반전을 기획해서 아주 염가로 소품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을 동경했던 베트남 여성, 가난이 싫었던 필리핀 농민의 딸, 수많은 이주 여성들이 희망을 찾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작가 이동근은 새로운 가족과 국적을 얻었지만 쉽게 동화하지 못하고 경계에 서 있는 이주 여성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수많은 선과 점이 산과 달을 만들었습니다. 장지에 연필로 그려낸 이 작품은 작가의 공력이 돋보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군산대 재학생과 교수들이 출품한 작품 2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중소규모의 조선사를 살리기 위해 선수금 환급 보증의 75%까지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 환급 보증은 조선사가 선박을 건조하다 부도가 나서 선박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입니다. 전라북도는 군산의 중소조선사 9곳 가운데 2곳가량이 이번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나머지 조선사를 살리려면 정부가 해양진흥공사를 빨리 설립한 뒤 1조 6천억 원의 선박펀드를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완주 군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그동안 전주에 남아있던 공공기관들이 잇따라 완주 이전을 의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완주교육지원청과 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 그리고 완주군 산림조합이 2019년까지 완주군청 옆으로 옮기겠다는 이전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이 이달 초 봉동에 문을 열었고 2019년에 완주 소방서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완주군을 완주시로 승격시키려는 작업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간 자본 유치의 한계를 드러낸 무주 태권도원 민자사업지구의 일부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뀝니다. 전라북도와 무주군은 국비와 지방비 50억 원을 들여 전체 민자사업지구 가운데 20%가량인 2만 8천 제곱미터의 놀이체험시설을 짓겠다며 이런 선행 투자가 민간 자본 유치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국기원을 무주로 옮기고 태권도 연구소와 특성화 학교의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자 성희롱 의혹으로 교육청 조사를 받던 부안의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전북교육청과 학생인권센터 관계자, 부안교육장, 해당 중학교 교장 등을 불러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유족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도의회는 의견 청취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릴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